난 절대로 내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변태푸 상담소. 선생의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여자가 묻는다. 선생님, 자식에게 호구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생이 전화기를 열어 사진을 한 장 보여준다. 선생님, 이건 강씨? 선생이 끄덕이며 강씨 선생이라고 쓴다. 저는 어렸을 때 강시 선생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들었죠.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강시가 된 남자가 밤에 사람을 죽이러 다녀요. 근데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강시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엔 손녀딸을 죽이러 찾아와요. 그 손녀딸을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선생이 강씨의 동그라미를 친다. 참 웃기죠? 왜 아들을? 왜 손녀딸을? 내 핏줄인데? 모두가 끄덕인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켜주지 않고 짓밟고 괴롭힌다는 것을요. 선생이 칠판에 크게 쓴다. 양아치, 일명 나르시시스트. 이 습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 양아치 습성은 어렸을 때 우리 무의식에 파고들어 평생 고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양아치 습성을 연구해보니 특징이 있어요. 자신은 절대로 양아치 습성이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양아치 짓을 하면 비난하고 물어뜯는다. 왜 양아치 습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3살 때부터 20살까지 무의식에 스며든 것이라 자신이 양아치 습성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귀신처럼 찾아내서 비난하고 짓밟는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건 바로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성준이가 미정이를 간호해서 다시 건강해졌어요. 성준이가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다가 미정이에게 돼지게 쳐맞았어요. 사람들이 킥킥거린다. 두 소문 중에 어느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후자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나거나 잘났으면 나도 노력해서 행동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그냥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건 쉬우니까. 그러니 남 허물이나 음의 기운을 보면 귀신처럼 이야기하고 퍼나르죠. 선생이 질문한 여자에게 묻는다. 어머님은 아들이 밥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다 치우면 나와서 밥 달라고 징징댄다고 하셨죠? 여자가 끄덕인다. 아들은 무의식에 지금 엄마의 모성애를 이용하는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엄마 하면서 징징거리면 차려주니까. 여자가 끄덕인다. 이렇게 집안에서 엄마의 약점을 이용해 먹는 아이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어떤 짓을 할까요? 작은 판. 친구들에게 약속 안 지키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용한다고요? 우정. 여자가 눈을 크게 뜬다. 이런 짓을 하면 상대방도 반응이 제각각이겠죠? 난폭한 놈에겐 처맞겠죠? 온순한 사람에게는 몇 번 받아주다가 손절을 하겠죠? 그러면 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친구들을 무시하면 외톨이가 되고 처맞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거나 이젠 사람 봐가면서 그런 짓을 한다. 나보다 약하거나 만만하면 그런 짓 계속 밥 먹듯이 반복한다. 선생이 여자에게 묻는다. 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여자가 한숨을 푹 쉰다. 후자요. 큰 판. 자, 이 아들이 운 좋게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검사가 됐죠. 그러면 검찰청에 가면 본인이 엄마한테 배운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겠죠? 새내기 검사가 돼서 부장검사나 상사를 만나면 선생이 인사를 꾸벅한다. 직장 상사들에게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검사실에 가면 부하 직원들이 생기죠. 바로 수사관들입니다. 내 아버지 뻘되는 수사관들에게 인사를 꾸벅할까요? 아니면 개돼지 취급하면서 부려먹을까요? 여자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선생이 사진을 보여준다. 우병우. 이 검사는 아버지 뻘되는 수사관들 개돼지 취급하고 부려먹은 걸 무슨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어요. 아시겠어요? 여자가 끄덕인다. 이 아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머슴입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왕이 됐다고 국민들 개돼지로 알고 괴롭힐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자가 이마를 부여잡는다. 양아치 습성이 얼마나 강하면 이젠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도 건드리려고 듭니다. 바로 계엄령, 내란이죠. 왜? 난 왕이니까. 이 남자가 누구라고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자에게 묻는다. 내가 아들에게 했던 작은 호구 짓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오는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서울대를 못 갔으면. 여자가 자르며 하소연한다. 아니요. 저는 애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선생이 자르며 고개를 젓고 칠판에 쓴다. 양아치들은 자신의 못된 무의식을 지적받으면 펄펄 뛰며 아니라고 우기고 핑계를 대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계엄령을 왜 저질렀냐니까 뭐라고 핑계를 댄다고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어머님이 하는 변명이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선생이 크게 쓴다.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처맞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객과천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죠. 우리는 그런 확률을 높여보자는 뜻입니다. 강씨, 이제 강 씨가 왜 가족을 죽이러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을 괴롭힌다. 이것입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반문한다. 선생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저는 그래도 남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합니다. 선생이 인사를 꾸벅한다. 네. 그러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이 빚이라고 쓴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수로 3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1,000만 원, 사채로 1,000만 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디부터 갚으실 건가요?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입을 연다.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선생이 끄덕인다. 은행부터 갚겠죠? 안 그러면 X되니까. 사채가 그 다음이겠죠. 안 갚으면 이자 폭탄 맞거나 험악한 남자들이 찾아오니까. 근데 친구는 무슨 사정이 있을 줄 알고 나중에 갚으려 하는 걸까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은행이나 사채가 내 주변 사람인가요? 친구가 내 주변 사람인가요? 남자가 대답을 못하고 다른 남자가 말한다. 저는 그래도 내 가족은 위합니다. 앞으론 친구도 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선생이 웃으며 끄덕인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버님은 와이프 생일이 언제입니까? 남자가 대답을 못하다가 전화기를 열려는 순간 선생이 묻는다. 와이프 생일도 기억 못 하시면서? 위하신다고요? 와이프 생일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앞으론 친구를 위하신다. 남자가 변명한다. 아니 제 집사람인데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몰라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 남자가 갑자기 톤을 올린다. 아니 생일은 항상 집사람이 챙겼습니다. 선생이 자르며 가리킨다. 양아치의 습성이 뭐라고요? 양아치들은 자신의 못된 무의식을 지적받으면 펄펄 뛰며 아니라고 우기고 핑계를 대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내가 생일을 모르는 건 다 와이프 탓이다. 이거예요. 남자가 뭐라고 변명을 하려 하자 선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네.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론 와이프를 더 위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을 끝까지 인정 안 하시죠? 그래도 본인이 양아치 습성이 없다? 남자가 무한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말로는 못 당하겠네. 보세요. 지금도 나를 상담사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 못 당한다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묻는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선생이 자신을 가리킨다. 내가 그런 생 양아치였으니까요. 내가 하던 짓이니까 더 잘 알죠. 아버님보다 더한 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님과의 차이점은 나는 양아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님은 본인이 양아치 습성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수국골통의 양아치입니다. 그러니 반성합니다. 나에게 양아치 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빠, 독재자가 왜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못 내려놓는지 알아? 그러면 죽는 줄 알거든. 내가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걔 눈엔 걔만 보이는 법이야. 그러니 오빠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았다면 성공한 거야. 오빠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미정이가 내 가슴에 심어놓은 무의식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걸 실천하려고 반성하며 삽니다.